부동산 관련해 투기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 12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명단에는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존재감을 드러낸 대선 주자 윤희숙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윤 의원은 오후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 기나긴 최고위 회의 끝에 국민의힘 당 차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의 경우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12명의 명단을 직접 공개하고 1명은 제명, 5명에게는 탈당을 권유하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윤희숙 의원 등 다른 6명은 소명이 됐다고 합니다. 가족의 것으로 본인의 개입이 없고 나머지 3명도 이미 매각을 했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준석 대표가 강조했던 민주당보다 엄격한 조치가 된 걸까요? 지도부에선 만장일치 결론이라고 강조했고 더 이상 논란에는 선을 긋고 싶은 듯한 모습인데 과연 이대로 후폭풍은 가라앉게 되는 걸까요? 첫 주제는 1제명, 5탈당, 6소명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건데요. 비례대표는 제명하기로 했고 5명의 그러니까 불법 거래 의혹이 큰 5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 나머지 6명은 소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일단 소명 어떻게 소명이 됐는지 성일종 의원님은 좀 들으셨습니까? 우선 자료가 굉장히 허접해요. 아주 부실해요. 권익위 자료가요? 예, 그렇습니다. 권익위에서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당에 보냈잖아요. 정말로 허접하기 때문에 이걸 판단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좀 구체적인 예로 자료를 보셨죠? 저는 기자들에게는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저도 잘 못 봤는데 제가 들었어요. 그 보신 분들한테 최고위원하고 통화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그럼 공개해도 되느냐 이렇게 했었을 때 4분만 동의를 안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 다 동의했잖아요. 그래서 다 언론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허접할 수가 있는가. 언론에 검증을 좀 하셔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언론에서 더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당이 이제 12명이었잖아요. 저희도 12명을 이게 끼워 맞추기 한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전 그런 면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권익위가 조사나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주어진 자료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 의원님 말씀대로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한계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당도 이제 실제로 의원들도 반발했던 의원들도 있고 이런 것이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아마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그런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경찰의 수사 의뢰 특수본에 국수본에다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 의혹이 본인으로서도 소명이 되려면 수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당은 우상호 의원 등 한 분은 이제 사실상 불기소 처리가 되는 그래서 이제 명예가 좀 회복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게 맞고 이게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 이제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언론이 좀 잘 검증해 달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언론도 수사권은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몇몇 의원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본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사실 수사를 통하지 않은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수사로 이렇게 양당이 공이 문제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고 그걸 소명의 기회로 오히려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약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5분에 대해서 탈당 권유라고 표현했던데 탈당 권유는 아니죠, 정확하게. 탈당 권유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한 분. 아니 그러니까 5분에 탈당 권유했다는 보도는 탈당 권유는 아닌 거죠. 한 명은 출당이고 그래서 제명이죠. 비례대표는 제명을 통해서 제명이고 되니까요. 나머지 총 5분에서 탈당 권유라고. 탈당 권유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 당원 당규를 봤더니 국민의힘에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 오늘 아침에 조혜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10일 이내에 본인이 탈당을 하지 않으면 탈당기를 내지 않으면 제명 처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가.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윤리위원회를 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안 하고 뭐 윤리위원회를 그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민주당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탈당 권유했는데 권유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탈당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지금 구성을 한다는 거 이제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사이에 소명을 할 수 있겠죠. 예. 또 뭐 소명을 할 수 있게. 근데 6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다 됐어요. 이 소유자도 아니고 또 취득의 경위도 정확하게 이게 인과관계가 일치하지 않고요. 또 이 취득할 때 행위조차도 안 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을 다 12명 속에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6명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 이렇게 최고위에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5명이 남은 건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탈당 권유라고 하면 열흘 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출당 제명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 직후에 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명 의식 절차를 한 번 더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당 권유가 탈당을 안 시킬 수 있다는 제명 및 거죠. 탈당 권유가 있어요, 한 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 그분 같은 때문에 경우는 그런 먼저 그렇습니다. 먼저 탈당을 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보고 안 됐었을 때는 이제 제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한 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제 윤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는 윤리위에서 다시 다루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본인들 선택도 있을 거고요, 소명도 있을 거고 또 한번 윤리라든지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냥 엄밀히 그리고 말하면 윤리위 또- 회부네요. 윤리위 회부.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를 받는 분들이에요, 되게. 그래서 저는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의원들께서 이 수사를 피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사를 제대로 받으면 되고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그 우상호 의원도 수사를 받아가지고 문제 없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윤리위 회부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회부. 탈당 권유 아직 뭐 윤리가 구성이 안 안 됐죠. 됐고, 그러니까 이제 탈당을 권유하겠다, 그러니까 그거 권유가 아니라 요구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보면은 정확하게는 탈당 요구를 한 거고 그 과정에 이제 말씀처럼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이야기고 한 분 정도 제명한 거고 한 분 정도를 이제 탈당을 제명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 상황이니까요. 그 지금 이제 대선 주자인 수사- 잠시만요. 뭐 너무 절차적인 문제에 네, 많이 네, 들어가 네, 있어서 네. 윤희숙 의원이 좀 궁금해요. 일단 소명이 됐다라고 최고위원은 판단을 했는데 아직 뭐 구체적인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바로 그 부분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가 소유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제가 가족이 소유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본인 소유도 아니고 예. 본인이 행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 인과관계가 나오지를 않아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민주당의 아마 경우에서도 예전에 모 의원 같은 경우 어머님이 소유한 그 택지 애정지구의 그 땅, 저희가 제명한 분들이 그런 분들 예, 있죠. 그런 분 있었잖아요. 아 그거는 사실. 기밀을 누설한 거, 기밀을 가지고 아닙니다. 그 기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네. 그건 기밀이 아니고 뭐 아마 시흥 택지- 땅 근처에 예, 그 택지 예정지구니까 예. 택지 예정지구니까 개발될 땅이잖아요. 윤희숙 의원하고 똑같은 케이스고요. 제 의원님이 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 그냥 농지예요. 농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소유도 아니고 취득하는 과정에 본인이 관여도 안 했고 예. 또 모든 부분이 이게 불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하다는 거고 우리 당의 아마 제가 볼 때는 윤희숙 의원 것도 언론에 공개를 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아마 언론에서 검증해 보시면 억울하겠구나 예, 이렇게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우리 당에 출당한 의원들이 윤희숙 의원하고 케이스가 같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게 국민의힘이 역시 솜방망이었다. 이게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특히 솜방망이 윤희숙 하고 의원은 그러시나요? 그렇게 찔리셔.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윤희숙 의원은 왜 또 그러냐면 윤희숙 의원은 저는 임차입니다. 이런 연설로 국민들에게 예. 사실은 또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뒤로 사실 이분이 성북구에도 집이 있고 세종시에도 집이 두 채 가진 분이라는 게 알려져 있고 직장이 세종시였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두 채의 집이 있었죠. 있고 본인이 서초구에 세를 산다라는 게 알려져서 이제 국민들한테 허탈감을 한번 준 것이고 이번에 이제 물론 뭐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거야까지 저희가 뭐 야박하게 밀어붙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본인과 상관없이 아버님이 이제 어쨌든 뭐 가족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이제 이런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께서 소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그걸로 주목받았었거든요. 그 저는 임차인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허탈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윤희숙 의원은 우리 당의 대선 후보잖아요. 예. 그래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성북구에 살 때는 KDI에 다녔기 때문에 서울이 집이었고요. 이게 이제 세종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종으로 내려간 거고 다시 국회의원 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성북구는 아마 팔았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한채는 판 걸로 저도 알고 그래서 있어요. 아마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취재를 해보시면 굉장히 허접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앞서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다고 했는데 소명했다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소명이 됐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불법 거래 6건. 의혹이 없는 걸로 소명이 됐다라고 한 6명에서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지금 최수현 기자한테 제가 카톡으로 물어보니까 그러면 윤희숙은 아직 안 나왔어요라고 대답이 그러면 왔습니다. 그거를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오늘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도 사실 국회 때문에 네. 다 체크는 못했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 분들에 대해서는 언론한테 그 자료가 다 갈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아직 모르고 최고위원들만 소명됐다라고 판단하면 그건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언론에서 소명하시려면 공개를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언론에서 검증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려우면 그냥 국수본에다가 수사 의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네 분을 제외하고 네 분은 이 권익위에서 온 이 자료를 공개하는 거에 반대한 분이 있어요. 네 분은 이분 빼고 나머지는 다 공개하기로 최고위에서 결론을 냈다 그러니까 아마 곧 취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소명된 6명은 소명됐네. 그거는 앞서 성일종 의원님 표현에 의하면 허접한 조사를 한 국민권익위가 오바했다. 괜찮네. 최고위원회 결정하고 나머지는 탈당 권유 및 제명으로 갔는데 그 민주당보다 더 세게 징계하겠다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해 왔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희숙 의원이 아까 그 케이스랑 다르다니까요. 저희는 제명 조치 한 케이스가 이미 있는 거고 뭐 케이스 하나만 봐도 그렇고 두 번째는 12분이 어쨌든 투기 의혹이 제기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성무원님도 마찬가지 생각일 거라고 보는데 뭐 그분들이 억울한 분들도 있으세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우리 당도 그랬으니 아마 국민의힘도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의혹이 제기됐으면 이걸 밝히는 거는 이 사람들은 공개를 안 하고 공개된 사람들만 밝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그냥 수사 의뢰해서 결과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우리 당은 지금 그 조치를 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또 이 자료가 수사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아마도 부분들에 불가피할 대해서는 수- 국민들께서 시간의 문제지 충분히 아마 이해하실 때까지 그 결과가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수사해보면 권익위는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조사밖에 할 수 없는데 또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중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수사를 중심으로 할 텐데 그건 수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권익위가 얘기했지만 뭐 강훈식 의원님 말대로 좀 중요하지 않은 그리고 뭐 크게 불법 의혹이 없는 거를 너무 형식적인 게 맞춰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상 의원이 이제 어쨌든 저기 불기소 처분이 된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잘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궁금한 게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이 5명인가요? 5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부동산 정책 본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12명에 들어갔다가 혐의 없으면 혐의 없음 저기 네, 소명이 맞습니다. 됐다라고 예, 해서 일단 6명에서는 빠졌고요. 그런데 그 말고도 3명이 이철규 본부장과 뭐 몇 분이 3분이 캠프에 정찬민 의원 그리고 한무경 의원은 지금 제명 비례대표니까 제명 결정이 됐는데 캠프 측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왜 우리만 소명이 안 됐냐. 이런 상황은 좀 없습니까? 그 우려가 좀 있었는데. 저는 뭐 그런 건 없을 거로 보여져요. 국가기관에서 한 것인 거고요. 예. 또 본인들이 해명하신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수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캠프하고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 뭐 이건 뭐 더 말을 안 붙여도 예. 근데 좀 붙여주세요. 아무튼 어쨌든 이제 정치권 자체가 이런 부동산 투기 의혹 여야가 이제 어쨌든 국민으로부터 좀 우리가 깨끗해야지 예. 말단 공무원들의 문제점들도 파헤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 때문에 저는 시작했다고 봅니다. 여도 예. 그렇고 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왕지사 이렇게 된 마당에 아예 명백하게 밝혀서 국민의힘이든 저희든 이런 것들을 정치권 자체가 털고 나가는 과정으로 만들어야지. 이건 뭐 여야의 공방의 문제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공직에 들어오는 분들이 항상 조심을 하시겠죠. 또 들어와서도 조심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터링 과정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국회 업무 보기도 바쁜데 나란 일 하기도 바쁜데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면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갖고 있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농사 짓던 분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팔아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짓고 있던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취득할 때에 네. 불법적으로 취득했느냐가 문제지. 문제고, 예. 예, 거기서 농사를 지었거나 또 뭐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물려받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사회 통념상. 국회의원이 특히 농지를 좀 많이 갖고 계셔서 주변에 보면 이제 대개 사업을 하셨거나 이랬었을 때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큰 땅을 사신 분도 이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강원도 산골에는 전기도 없었어요. 예. 통신시설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런 곳을 이렇게 사가지고 노후에 예. 좀 살아야 되겠다 해서 아주 오래전에 사셨던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거기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취득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문제가 불거진 것이죠. 그 이제 땅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땅도 강원도 많고 그때. 양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아예 이참에 계기에 좀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땅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그러면 이제 땅을 여기 뭐 어디다 맡기든지 팔든지 이제 아예 그런 계기로 바뀌어야지 내가 나이 먹어서 누군가가 여기 살려고 했다는 논리로 그럼 3,000평은 되냐, 5,000평은 안 되냐, 10,000평은 안 되냐 이제 또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이런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은 아예 이제 그런 분들이면 굳이 정치하지 마시고 땅 잘 가지고 노후 준비하시라고 예. 하고 오히려 좀 그런 과정과 변화의 변함의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지금 자산의 격차가 심하잖아요. 예. 특히 부동산에 대한 정책 실패를 하면서 이게 자산의 격차가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번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찌 됐든 공직에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주당도 근데 당시에 12명 중에 네. 비례대표 2명은 탈당을 했는데 10명은 뭐 탈당하라고 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당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든 탈당하도록 할 거다라고 했지만 한 2주 뒤에 송영길 대표가 기자가 어떻게 되고 있으면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러다가 흐지부지 아무도 탈당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이죠. 5분 네. 정도는 탈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네. 5분은 탈당 못하겠다는 이제 전체를 다 했거든요. 저희는 일괄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 수사 의뢰는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 의뢰 결과가 나오는 게 이제 기준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수사가 나오면은 수사 의뢰 결과가 기소가 나오면 이제 그때는 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탈당계를 내신다는 분도 또 탈당계를 안 내신다는 분들도 이제 지금은 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라서 결과적으로 이 수사 의뢰의 결과값이 이분들의 탈당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거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아마 국민의힘도 지금 무슨 뭐 탈당 권유다, 탈당 요구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런 과정에 대한 쟁점이 아니라 수사의 결과에 따르는 상황.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의혹으로 인해서 수사는 불가피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수사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고 당의 조치들을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제가 보기도 우리 강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수사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고 해야지 임의적 판단으로 했었을 때는 그 역풍이 불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인한테 집은 정당이잖아요. 예. 집을 나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가혹한 면이 있어요. 음. 또 들어오는 것 또한 어렵고 그리고 나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 생명을 정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끊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 정리하는 게 기준점이 될 거라고 하는 강 의원 오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6명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판단할 때 소명이 안 된 6명에 대한 제명 및 탈당 권유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직 수사 의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야를 뛰어넘어서 의원들이 주장하는 거에 상당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혁신 경쟁이 벌어졌잖아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누가 더 많이 잘라내느냐 이런 네, 게임이 그렇죠. 돼버렸어요. 이것 또한 사실 냉정하게 돌아가 보면 과한 면이 있습니다.
저도 네, 저는 좀 다른 면으로 그래요? 오늘 그 최고위원회 결정의 탈당 권유는 탈당 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냥 립서비스다. 윤리위 해부죠. 사실은 윤리위 해부고 그렇게 깎지 마시고. 아니 깎지만 사실이죠. 뭐 아무도 탈당 안 할 게 뻔하고 다들 수사로 버틸 텐데. 일단 그러니까 뭐 한 2명이 탈당하겠다고 했다가 나머지 3명이 민주당처럼 난 못해, 난 억울해라고 그러면 하면 다들 이제 2명도 수사 의뢰하고 탈당 나머지 이렇게 냈다가 기다려야 돼요. 쓱 빼고 처음에 탈당계를 내겠다라는 메시지만 남고 네. 탈당했냐는 말은 없어지는 거죠. 뭐 탈당을 했다가 수사를 해서 아무런 혐의 없음이 나오고 했을 때 들어온 방법도 있을 텐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 말씀은 사실 민주당도 똑같은데 그럴 바에 처음부터 우리 수사 의뢰 보고 탈당시키겠다고 하면 되는데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도 그렇고 아니, 여당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당이 처음부터 여당이 잘못 해놔서 그래요. 여당이 못하니까 따라한다. 그렇습니다. 처음엔 세게 얘기했는데 사실 뚜껑을 나중에 한 달 뒤에 보면 별거 없는 이제 뭐 그러니까 혁신인 척 한다는 거죠. 굳이 이제 말씀드리면 그 당시의 지도부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네. 판단을 했는데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을 설명하는 게 사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들어봅니다만 똑같은 케이스 우리 당은 제명했는데 여기 이제 대선주로 제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설명하고 있으면 굉장히 구차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은 더 화나시고 야 그렇든 저렇든 니네는 땅을 가졌다는 건 아니냐 이렇든 저렇든 뭐가 의혹이 있다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보시기 때문에 아마 최고위원은 그런 결정을 저희 당은 했을 거고요. 물론 그 뒷받침도 그렇게 갔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뒷받침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지 또 이게 원래 없었던 일이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는 문제점들이 아마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건 뭐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렴돼야 될 지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 윤희숙 의원 또 얘기하시는데 거기는 아니 이야기 안 했어요. 소유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제가 봤을 본인은?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윤희숙원의 가족 중 누군가가 불법 거래한 의혹이 그런 것 있다라는 같아요. 거고 이제 네. 국회의원의 가족이기 때문에 혹시 뭐가 있냐라고 거기에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자꾸 똑같은 케이스인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자꾸 똑같이 말하게 아니, 되는데 그건 제가 팩트인데 예, 민주당의 똑같은 똑같아요. 케이스에 그러니까 그거 한 여기가 제명한 비례대표가 거고요. 있었습니다. 제명을 안 한 거라고요. 강 의원은 그걸 자꾸 얘기를 해야 정상이 되잖아요. 아니에요. 똑같은 케이스라는 그러면 사실 말씀을 아주 드리는 거예요. 당을 위해서 좋은 전략기획본부장이에요. 여긴 좀 강훈식 의원이 아십니까? 흑석동 투기 의혹이 있었던 김의겸 네. 열린민주당 의원 사실 집도 팔긴 했죠 나중에 네. 논란이 커지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으로 국민권익위가 했어요. 네. 근데 열린민주당 측에서는 이전에 나온 내용 말고 없다. 그냥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으니 혹시 뭐가 있냐는 거지. 미공개 정보 이용한 의혹이 없다. 당시 라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아니라 대변인이었죠. 아 대변인. 예. 네. 아, 당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최강욱 의원이 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죠.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강훈식 의원님 맞습니다. 네. 최강욱 의원이 얘기를 네. 했죠. 대변인이었을 때 그랬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근데 이 부분이 아까 지금 우리 저기 성일종 의원이 말씀하신 권익위가 정말 꼼꼼하게 조사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저는 뭐 이게 뭐 어느 당을 떠나서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김의겸 의원 이야기는 흑석동 부동산이 문제돼서 본인이 청와대 대변인이 있을 시절에 샀던 구입했던 게 어쨌든 문제돼서 그거를 다 팔고 나온 예.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말했던 것은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 본 게 없는 상황에서 이미 다 한번 처분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도 김의겸 의원 말이 설명이 되고 또 최강욱 대표도 그래서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권익위가 지적받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법적인 측면은 수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공직자의 윤리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 모랄 해저들을 가지고 있다고 예. 생각을 해요. 청와대 대변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했습니까 지금? 이제 서울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 쥐기에 있으면서 이 집을 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25억인가 받았잖아요. 예, 꽤 받았었죠. 일반인들 가가지고 25억 주겠습니까? 바로 이 지기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접근이 쉬운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일반인들은요. 제1금융권에 가면 돈을 안 줍니다. 소상공인들 가면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금융권 금리가 8% 9% 되는 비싼 것들을 얻어 쓰잖아요. 그런데 이 청와대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이 제1금융권에서 얻어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측면이야 수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억울한 게 있다 예. 그러면 김의겸 의원한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론권을 좀 그 충분히 줘야 어떻게 된다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열린민주당 이야기하는 거고 국민의힘 의원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지 야당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야당이니까. 너무 차이가 심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김의겸 의원 이야기는 공직자가 무리하게 예. 빚내서 집을 샀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은 감수하겠다는 거잖아요. 본인도 반성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거. 근데 사실은 제가 보면 청와대 대변인이 가지는 정보보다 예.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시의원 출신들 뭐 예를 들면 이런 분들 중에서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정보 의용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많을 수 있죠. 오히려 더 세세하게 알고 있기도 하고요. 또 국회의원이 더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위와 역할에 따른 것에 대한 건 어떤 것이나 다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시의원 출신이나 그 정보를 이용해서 뭐 구의원 출신이 정보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건 괜찮고 낮은 직이니까. 사실 이제 미공개 청와대는 정보 안 된다. 이용이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뭔지는 이제 모르죠 저희가. 예, 최강 예. 의원은 별거 아니더라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모르는 또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은 혹시나 예를 들어서 뭐 당시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위치에 어떤 정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사실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지금 국민들께서 그 말씀하시는 게 그 포인트잖아요. 지금 우리 강 의원께서 무리하게 빚낸 게 좀 예.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이 빚을 낼 수가 없어요. 일반인은. 바로 알겠습니다. 청와대의 대변인이었고 정말 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가 공정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국민의 분노가 큰 거예요.